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접 소송 수행한 2000여 건 중에 28번째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 행정심판. 법원이 하는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 관련된 겁니다. 소송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년 동안에 약 2000여 건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 분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서 관할관청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어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했다가 안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가관청은 관할관청이지만 인가가 취소가 되면 그 여파는 조합이 바로 받죠. 그래서 저는 조합 측을 대리인으로 해서 참가인으로서 이 사건에 참가해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R119.co.kr에 들어오면 제5강좌의 사업시행계획 관련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강의에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사업시행계획 내용에 대해서 되새기심 하실 분은 이 강의를 참고로 하시고요. 일단은 이 사건에서 이제 원고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청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측, 행정심판을 제기한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할 때에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고, 동의 안 받으면 바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함해야 할 항목 중 15개 항목이 누락됐다. 많은 것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5강좌의 그 내용을 보시면 법령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항목이 많이 있어요. 법뿐만이 아니고 시행령에 넘어가서도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15개 항목이나 누락됐다. 세 번째로 관할관청에서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을 때 보통 홀수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둘이 똑같이 의견이 나오면 하나는 A 의견, 하나는 B 의견 나오면 비슷하니까 3개 정도 홀수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왜 2군데만 받았느냐. 그것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공람할 때 공람 의견을 주면 그 공람 의견을 보고 보완을 해라 라고 했는데, 보완하지 않았으면 반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고 공람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보완해라고 반려를 해야 되는데 관할관청에서 그걸 안 해주고 인가를 했다는 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사업부지 내 도로, 공원, 공공청사, 주로 이걸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로 조합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왜 관할관청이 네 마음대로 조합에서 이거를 해라라고 결정을 했느냐라고 주장한 거였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낼 때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서를 보면 뒤에 조건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유관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조건 항목 중에 일부에 대해서 조건을 다 이행하고 조합은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건을 이행하지도 않고 그냥 사업시행 인가만 받아놓고 바로 조합은 분양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참가인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죠. 일반적으로 관할관청에서도 반박을 하지만 관할관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좀 덜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책임 없다. 사업시행계획 짤 때의 내용에 대해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조합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혹시나 모를 인용될 걸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보통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를 과반수 동의 안 받았다고 하는데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총회 책자에 수록된 사업시행계획에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지만 그 많은 걸 총회 책자에 어떻게 다 실느냐. 저는 가급적 실으라고 합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실으라고 하는데, 일단 누락되어 있으나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어 있는 자료와 내용 안에는 전부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가에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자문 의견을 3군데 받아야 되는데 2군데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문 의견은 자문일 뿐이기 때문에 3개 받으나 2개 받으나 똑같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박한 것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으려고 했고 또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하기 전부터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을 이제 합니다. 기반시설 도로 공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기부 체납을 하는데 그 기부 체납하는 주체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한 것이지 이거를 조합이 할까요? 다른 데서 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합은 분양 신청 절차는 언제 하죠? 언제 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조합은 분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합은 분양 신청 절차가 끝나면 그걸 근거로 조합원들 분담금 이런 걸 다 짜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는 관리처분 계획 전에 하는 것이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조건 중에 일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까지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분양 신청하기 전에 이걸 다 한 다음에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다툼이 이 말고도 세부적인 게 많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재결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청구가 기각되고 우리 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만 간단하게 적어놔서 간단하지 많은 공방과 많은 자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서 이겼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유튜브 강의 보시는 뭐 밑에 설명란을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가 쭉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 영상은 r119co.kr에 들어가면 소송 수행 사례 제일 밑에 거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관련되어 있는 강좌인 5강좌에도 같이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